다시 블록체인의 개념으로서 용어를 바꿔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나온 내용처럼 됩니다. 일단 말만 바꿨는데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 블록체인 개념이 대단하긴 한 것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조업, 유통, 판매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재단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판매하는데 이거는 코인의 결제가 아니고 코인 참여 이동인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코인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결제와 효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기업과 에이전시는 연합체의 하나가 되어 제품의 이동이나 기록, 탈퇴로 표현됩니다. 제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연합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코인 모델의 흐름을 보면 재단에서 일반 참여자로 코인이 이동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투자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돈이 아니므로 투자가 아닙니다. 참여입니다. 이게 코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거래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코인 재단의 파란색 여기서 ESTO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코인이 재단으로 이동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코인 재단에서 판매자로 제품을 판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하나의 연합체 내이니까 제품이 이동하는 것이고 이쪽은 코인이 이제 전달되는 것이죠. 이 결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동한 사실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코인 참여자, 예를 들어 연합체 참여자죠. 이 재단 생산자가 있고 참여자는 이 재단으로부터 코인을 이동 수집하고 다시 이 에이전시에게 이동시키고 판매자는 제품에 이동 요청하면서 코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코인의 이동과 변화이고 아래는 현물 거래, 그리고 왼쪽은 코인의 운영이라 할 수 있고 오른쪽은 그대로 현금 통용입니다. 채굴이란 것이 제품의 거래로 일어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재단과 판매 에이전시 간의 제품의 이동 요청, 그것을 기록하는 행위를 말하고 마찬가지로 코인을 회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채굴에 의한 코인 수치 분할, 이익 배당이란 것은 블록체인에서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에서만 해당됩니다. 실물이고 실제 금액이 있어야 이익 배당이고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참여 데이터의 일종의 수치 분할이 전달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용어를 만들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어떤 실제가 없으므로 이익은 아니고 단순히 데이터만 변한 것이므로 데이터의 분할이고 전달입니다. 잉여란 것도 추가 데이터의 발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블록체인 메인넷 채굴은 그대로 전달과 이동의 기록이고 채굴이 완료되면 수치 분할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실물 시장 관계도 보면 여기서 보면 이익과 잉여는 결국 추가 보유 데이터의 수치 분할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고 이걸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데이터의 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PSTO 그룹은 제품 판매망으로 그래도 이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개통도도 위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이 부분도 위에서 설명한 대로이고요. 이 부분을 요약해보면 다 비슷한데 결국 이 투자자란 것은 없고 블록체인상 개념에서 이제 연합체 참여자인 것이고요. 돈이나 실물이어야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건 참여란 용어가 가장 적합합니다. 다시 ESTO를 설명하자면 ESTO로 PSTO에 참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는 아닙니다. PSTO가 여러 개 합쳐져야 ESTO가 된다고 했습니다. PSTO와 ESTO는 여기서도 통용 수수료가 아니라 포함 대가, 참여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기업도 이제 블록체인 형태로 변화를 해야겠죠.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PSTO 이 부분도 참여가 됩니다. 그룹 코인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 여기는 또 직접 운영이 됩니다. 투자자의 PSTO 직접 접근 불가 이 부분도 결국 투자자가 아니고 실제로 연합체 참여자가
ESTO를 통해서만 PSTO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코인 거래 현금 통용은 여기서는 코인 재단은 기업에게 투자나 통용 수수료가 아니고 참여나 활성 수수료, 수수료라는 말도 좀 그런데요. 아무튼 참여를 권유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코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PSTO 쪽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PSTO 과제와 ESTO의 과제인데요. 네. ESTO 코인을 하면서 PSTO를 신규 생성하거나 메인넷 신규 생성을 지원하고 코인별 변화 채굴, 그러니까 채굴 부분을 이제 하면서 ESTO를 소모시키고 또 그 다음에 개인 코인 비율 분배 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 분배라는 게 어쩌면 이익 배당 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ESTO 솔루션을 제작하고 PSTO형 솔루션을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 감사 시스템. 이게 이쪽 세계에서는 사실 그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 코인의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감사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ESTO에서 PSTO 개별 PSTO 프로젝트들에서 감사를 대행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렇게 그런 부분을 솔루션에서 녹여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원클릭 참여 이동 이게 장외거래 보조라고 했죠. 근데 블록체인의 개념에서 보면 거래란 것이 이제 사라지고 참여 이동을 흥정하고 구매자라는 것이 이제 보유 희망자로 되고 판매자는 전달 희망자라고 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증권이나 돈이어야 사고 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 혹은 전달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측이 전달하면 재단은 그것을 다시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원클릭 참여 이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달 희망, 보유 희망자들이 등록해서 서로 원하는 것들을 교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추진 계획은 1단계부터 6단계로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3단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3단계에서 코인 모델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 설계가 끝나야만 솔루션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넷은 2020년 8월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나 혹은 그 이전이라도 PSTO형 블록체인 사업을 유치하고 그 전에 이제 PSTO형 코인도 발행이 될 것입니다. 물론 ESTO를 통해서 교환되겠죠. 여기까지가 블록체인 ESTO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어찌 보면 별것 아닌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왜 이리 복잡한 게 많이 기술에 나왔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이런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 하지 마 잃어버리면 분위기가 바뀌면 아주 곤란하고 참여자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하고 최대한 한 대까지 논리를 만들어 놓고 가야 나중에 대응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블록체인을 어떻게 현실 세계와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명확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PSTO 표준을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집단 구조까지 함께 잘 만들어야 돼서 사실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